지난달 토트넘 감독직에서 물러났던 무리뉴 감독이 곧바로 다음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토트넘에서 해임된 게 아니라 거의 이직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웬 뜬금없이 이탈리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 뭐 현지에서는 계속 루머가 돌았었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의 새 직장에서의 월급을 일부 앞으로도 계속 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리뉴 감독의 차기 행선지는 세리에A 이탈리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이끌었던 인터밀란이 있는 도시죠. 이제 밀라노가 아니라 이탈리아 반대 중심 아래로 쭉 내려와서 수도인 로마에 있는 AS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무리뉴 감독에게는 낯설지 않은 선택이죠. 인터밀란에서 딱 2시즌 있었는데 세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했으니까 또 2010년에는 인터밀란에게 부임 2년차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도 안겨줬던 게 무리뉴 감독입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좋은 기억, 아주 엄청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결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무리뉴 감독은 올 시즌이 끝난 뒤부터 AS 로마를 이끌게 됩니다. 2021년 여름부터 2024년 여름까지 3년짜리 계약인데요. 유럽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이 로마에서 받게 될 연봉이 75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정도, 네, 일주일에 2억 원 가까이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요. 하지만 토트넘 시절 연봉이 1600만 유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억 원이 좀 넘죠. 연봉이 절반으로 깎이는 걸 감수하고 로마행을 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스카이 스포츠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이 로마에서 받는 첫 시즌 그 연봉이 결과적으로는 토트넘 시절 연봉하고 같은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지급하는 연봉이랑 토트넘에서 받던 연봉의 차액을 바로 토트넘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입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수 조항을 삽입을 했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만일 계약 기간 중 무리뉴가 사임이 아닌 경질이 됐을 경우 무리뉴가 다음에 맡게 될 팀에서 받는 연봉이 작다면 토트넘 연봉과의 차액만큼을 토트넘이 메워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연봉이 200억 원이었고 로마 연봉이 1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 차익인 100억 원을 토트넘이 내줘야 된다는 거죠. 야, 정말 기가 막힌 계약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로마에 있는 동안 계속 지급하는 건 아니고 2022년 여름까지 딱 1년치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청 대단한 계약이죠. 이게 참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싶은데 이거는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중간에 경질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고 토트넘도 무리뉴를 원했으니까 받아들인 거죠. 또 이렇게 좀 짧게 끝날지 몰랐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또 한 가지 궁금증이 풀립니다. 원래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이제 잘릴 때 다들 위약금 규모를 궁금해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니 그걸 토트넘이 어떻게 감당하지? 게다가 나중에 알려준 바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이 오히려 토트넘 쪽에서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일시불로 800만 파운드를 주겠다. 그러니까 약 125억 원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그걸 거절을 하고 그 절반도 안 되는 3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억 원도 안 되는 돈만 받았다고 보도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리뉴가 저렇게 순순히 나갈 리가 없다. 아마 다음에 팀을 곧 구할 것 같다. 왜냐하면 팀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위약금을 저런 식으로 낮게 협상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서야 설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레비가 제안했던 800만 파운드를 받았다면 새로운 팀에 부임했을 때 추가로 받는 돈이 없었을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 2023년까지 원래 계약 기간이니까 2021년에 잘렸어요. 구단에 잘랐어. 그러면 원래 계약 기간을 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원래 계약 만료 기간까지 잔여 연봉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물론 그 사이에 새로운 팀을 구하게 되면 그 즉시 지급 중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도 꽤 오래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리뉴 감독이 800만 파운드 위약금을 받았다면 그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다른 팀에 가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 가는 순간에 한 푼도 더 못 받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00만 파운드만 받고 저 특수 조항을 유지시켜 놓은 덕분에 로마에 가서도 1년 동안 토트넘에서 받던 연봉을 계속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도 안 보는 아주 대단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참고로 이탈리아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무리뉴 감독이 향후 최대한 5년 동안 엄청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로스 데크리, 이걸 번역을 경제성장 특별법?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탈리아가 해외에서 고급 인재들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이주를 해오거나 땅이나 집을 사게 되면 최대 절반 정도 그 소득세를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무리뉴 감독 로마행 외신 기사를 보면 가족들이 다 이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영국에서의 엄청난 세금을 감안하면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겉보기에는 연봉이 반으로 깎여서 가는 거지만 적어도 첫 해에는 토트넘 시절보다 많이 챙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 성과급, 뭐 우승이나 이런 보너스도 따로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것처럼 정말 반액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참고로 AS 로마는 무리뉴 감독에게 거액의 연봉을 보장하는 대신에 이게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 거액이 아닐 수 있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거액이죠.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렇다면 손흥민을 비롯해서 토트넘의 주력 선수들이 로마로 갈 수 있나?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당장 우승을 좀 원하는 그런 팀이 아니고 일단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도 거의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액의 선수 영입은 없을 거라고 봐야죠. 토트넘에서 근데 싸게 데려갈 수 있는 급의 선수들은 사실 무리뉴 감독도 크게 원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라멜라가 연관성이 좀 많죠. 라멜라가 토트넘 오기 전에 로마에서 엄청 활약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라멜라를 무리뉴 감독이 데려갈 거라는 얘기도 뭐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라멜라가 토트넘에서 받던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로마가 챙겨줄 리가 없고 라멜라도 그런 결정 본인이 연봉을 엄청 깎고 갈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정말 무리뉴 감독 너무 원해가지고 막 라멜라 얘만 정말 비싸게 사주십시오 이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AS 로마 구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에 창단된 AS 로마, 곧 떠나게 될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로 폰세카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리에아 7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요. 유로파리그에서 4강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얼마 전에 그 4강에서 무리뉴 감독의 전 소속팀이죠. 맨유한테 1차전에서 2대6 졌습니다. 2차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탈락이 좀 유력하다고 봐야겠죠. 물론 2차전에서 극적으로 대반전을 이뤄서 결승 가고 또 우승까지 한다면 다음 시즌에 챔스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토트넘은 챔스 못 가고 무리뉴는 갈 수도 있겠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승 경력이 3차례가 있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리그 우승. 최강이었던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만 우승 기록이 1942년, 1983년 그리고 2001년이 마지막이에요. 벌써 20년 전입니다. 2001년은 그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우승의 해였죠. 피오렌티나 레전드인 바티스투타가 우승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피오렌티나를 떠나가지고 로마로 이적을 해서 로마 소속으로 피오렌티나 상대로 골 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던 굉장히 멋진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뭐 바티스투타, 뭐 토티 그리고 페루자에서 이적해왔던 일본의 나카타 히데토시 굉장히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던 팀입니다. 참고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984년에 준우승 그때 리버풀이 우승을 했는데 준우승한 게 역대 최고 성적이고요. 유로파리그의 전신이죠. UEFA컵에서도 91년에 준우승한 적은 있습니다. 유럽대 우승을 한 기록은 없어요. AS 로마가 이제 무리뉴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데에는 작년 여름에 거액을 주고 팀을 인수한 미국의 프리드킨 그룹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 단장인 티아고 핀투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프리드킨 그룹이 그 영화 기생충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 그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프리드킨의 든든한 자산 그리고 포르투갈 벤피카에서 건너온 핀투 단장이 혹시 하면서 무리뉴 측에 로마 올 생각 있습니까? 찔러본 이 영입 시도가 더해지면서 무리뉴 감독이 로마행을 택하게 된 것인데요. 소속 선수들은 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국내 보도가 좀 많이 됐습니다만 뭐 스몰링, 에딘 제코, 뭐 페드로, 미키타리안, 엘샤라위 요 얘기는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다룬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리뉴 감독 로마에 가서도 뭐 이 사람이 수비 축구할 거라는 건 뭐 의심이 여지가 없죠. 원래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뭐 수비를 하든 공격을 하든 로마에서는 무관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애정이 있는 감독이어서 지금까지 볼리TV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볼빠